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론 자동차가 일부 작동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네 번째 한더 칼브이는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고 한더를 선택할 때 후드, 휠 아치 및 문턱에서 더 자주 발견되는 4에서 6년 된 모델의 차체에 칩과 극힘이 있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 크로스오버의 도장은 특별히 내구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속 부식이나 페인트 부푸름이 없어야 합니다. 한더의 양면 핫갈바닉 코팅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고 후 차량이 제대로 복원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좀 더 흥미로운 다른 옵션을 찾아보세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면 문이 어떻게 닫히고 열리는지 확인하세요. 이번 세대의 칼발선은 도어락이 약해서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 나이가 되면 힌지 조인트가 종종 신맛이 나는 아뷰리 와이퍼의 사다리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시에 분사 노즐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앞유리에 물이 튀지 않고 탱크에 워셔액이 가득 차 있으면 서두르지 말고 노즐을 교체하십시오. 먼지로 막히고 펌프 바로 뒤에 설치된 필터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차고 쿨러는 간단히 제거합니다. 그러나 엔진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칼브에 장착된 두 가솔린 엔진은 모두 선험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만 연료와 오일의 품질을 극도로 요구하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딜러는 10,000km마다 또는 그보다 더 자주 엔진 윤활유를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두 엔진 모두 피스톤 링이 너무 얇습니다. 그들은 매우 빨리 콜라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눕습니다. 공장 규정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자주 오일을 교체하면 수명 연장이 촉진됩니다. 일본인은 7,000에서 8,000km마다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링의 변형이 발생하면 오일 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라이너 회전을 포함하여 매우 불쾌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극히 드물다. 이제 각 단위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R20A 엔진에는 가변 흡기 타이밍 시스템과 가변 흡기 매니폴드 구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밸브 드라이브에 유압 보상기가 없지만 4만에서 5만 킬로미터마다 와셔를 선택하여 조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조정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마일리지에서 왼쪽 엔진 마운트는 유유 속도에서 진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건 그렇고 오래 지속되지 않는 후면은 비용이 2배나 비쌉니다. 점화 플러그와 점화 코일뿐만 아니라 중화제와 산소 센서도 품질이 낮은 휘발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5만 킬로미터가 지나면 타이밍 체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엔진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느리게 속도를 높이고 추운 조건에서 시동하면 특정 소리가 납니다. 2리터 엔진을 기반으로 한 형인 K24A에서도 거의 같은 증상을 볼 수 있다. 흡기축과 배기축의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밸브 개폐를 조절하는 기술도 갖췄다. 이 엔진의 모든 주요 문제점은 기본 2리터 엔진의 문제점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10만 킬로미터 후에 K24A는 일반적으로 가변 밸브 타이밍 클러치를 교체해야 합니다. 오작동은 강한 소음으로 나타나며 차가운 엔진을 시동할 때 굉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은 2014년에야 이 장치를 현대화했으며 오늘날 이 문제는 이미 관련성을 잃었습니다. 또한 한더 엔진의 순정 부품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기어박스와 마찬가지로 그건 그렇고 한더 회사는 자동차의 자체 기어 박스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높은 품질과 신뢰성. 6단 수동 변속기는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동 변속기 레버가 헐거워지는 점 외에는 불만이 없다. 그리고 자동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토크 컨버터나 요압 밸브 블록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장은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다.
상자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4만에서 6만 킬로미터마다 필터와 함께 상자 안의 오일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간격으로 인해 실제로 장치의 자원이 30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일본인은 2015년부터 한더 카베에 등장한 수동 변속기 및 CVT와 관련하여 유사한 권장 사항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한더의 독점 규정에 따르면 두 기어박스와 클러치의 특수 유체는 4만 킬로미터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브랜드 자동차의 전설적인 신뢰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풍요로운 배경에도 불구하고 뒷바퀴가 집처럼 꼿꼿이 서 있는 등의 오작동은 여전히 눈에 띈다. 이 결함은 지난 세대부터 크로스오버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소유자는 스프링용 특수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시의 나머지 요소는 내구성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스트럿조차도 때때로 최대 7만에서 9만 킬로미터를 견딜 수 있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의 레버, 볼 조인트 및 무음 블록에 조금 더 많은 기능이 제공됩니다. 충격 흡수 장치는 수십만 킬로미터 후에 교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주와 무분별한 운전 스타일은 서스펜션 부품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그러나 운전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전기 장비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키알브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소한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하지만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주로 오래된 복사본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유일한 점은 매우 빠르게 방전되는 저용량 및 컴팩트한 크기의 표준 배터리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크기는 비슷하지만 용량이 더 큰 배터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